5개짜리 조그맣게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마케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브랜드 네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작하느냐? 저는 10대나 20대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려 죽여도 안 돼. 당분간은. 가장 좋은 시장이 어떠냐? 어린아이 시장이에요. 영맘 시장. 그러면 영맘한테 걸맞는 상품 형태나 디자인이나 이름이면 저는 이건 괜찮다고 봐요. 왜? 이게 엄마들한테, 아이들한테 나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이걸 한 번쯤은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에 사서는 이걸 안 사줘. 왜 안 사줄까요? 이렇게 세트로 팔거든. 아니면 낱개로 파는데 해태에서 나온 양갱이라는 게 먹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기 불편한 거는 한 번 사주고 나서 잘 안 사줘요. 누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사줘요?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관련된 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안 먹으면 아이들을 안 사줘요. 엄마가 먹기 좋게 만들어야 돼. 엄마들을 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훅하게 할 수 있는 적이라면 뭐냐? 이 성분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양 성분이 아니라 생과적인 개념이 들어간 그런 재료의 차별화로 시작해서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번째 보면 색다른 걸 원한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간사해서 어제까지 맛있었던 게 오늘서부터 안 맛있어요. 어제는 거기 내가 갔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덜 맛있어. 3번 갈 때면 어떠냐? 다시는 안 오고 싶어. 이게 우리네 인간의 혀끝이고요. 생각조차 그래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원하고 색다른 걸 원하는데 어떻게 다가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포장 디자인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색깔을 조금씩 바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양을 색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 양갱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런 색깔을 좋아할까요? 원색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가루로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뭔가 툭 터지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할까요? 네. 모양이 이런 사각을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 동물 모양의 이런 제품을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시각에서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왜? 그 입장에 대해서 안 보니까. 눈높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 시각으로 내 눈높이를 낮추는 거거든. 그래야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낮춰서 보지 않으니까 어떠냐? 자꾸만 이렇게 봐요. 그러니 이 눈높이에서 내가 제품을 진열하니까 아이들은 자기 눈높이에서 있는 것만 먼저 골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떠냐? 잘 팔릴 거고 이걸 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열을 했지만 아이들은 엉뚱한 거 집어가더라고. 왜 저걸 집어갈까? 라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 눈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끌어당기려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와인잔 있잖아요. 와인잔이 희한하게 생겼죠. 저게 팁시라고 하는 사진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 팁시라고 하는 와인 글라스는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어. 그런데 저 와인잔을 만들어 가지고 와인 관련된 박람회에 출품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저 미쳤나? 와인잔을 왜 저렇게 만들었지? 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에 저게 등장을 했고 잡지에 등장을 했고 그 와인과 관련된 모든 글에 저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홍보를 안 했어. 누가 홍보를 해줬어요? 네, 기자들과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 팁시라고 하는 브랜드로 저 소개를 했던 사람이 얼마 지나서 정통 와인잔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루아침에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따로 홍보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반대로 해요. 평범하게 만들어서 남들이 한 방식대로 해서 안 되면 그때 어떻게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볼까?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하다가 말아요. 사업은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변에 비판과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성공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셨던 정종 회장님은 한 번도 본인이 꺼낸 것 중에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괜찮은 거 생각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현대그룹이 그래서 탄생이 됐어요. 지금의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효성그룹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평범하게, 가능하면 눈에 안 띄게, 가능하면 비슷하게.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안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 상품을 사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나를 위협할까봐. 사업은 어떠냐?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나눠주면 도둑놈이 와서 지켜줘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유명해지라는 게 어거지로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른 방식으로 해서 관심을 끌으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우리나라 이영희 선생님이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선생님이 프랑스에 가서 계속해서 패션쇼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유럽의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한복 패션이 섹시한 옷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패션 기자들은 더더욱이나 더 심하게 혹평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러지? 라고 하다 우리 한복이 섹시하지 않다고? 라고 하는 말에 도셨어요. 그래가지고 패션쇼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상의를 벗고 패션쇼를 했습니다. 저것이 패션쇼로 등장하면서 르몽드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복의 재발견 섹시 패션. 이게 이영희 디자이너에 붙었던 찬사예요. 근데 똑같은 한복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는데 기존의 패션쇼를 할 때는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다가 상의를 벗은 한복 패션쇼를 하니 사람들이 관심을 다시 갖더래요. 그 옆에 사진은 낙농 체험하는 곳의 사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세요. 그런데 평범한 낙농 체험 사진을 블로그에다 10,000장 올리면 한 명이나 퍼날릴까 그래요. 그런데 저런 사진을 하나 찾아서 내 낙농 체험 홍보 사진을 활용하면 10,000명이 퍼날려요. 그래서
관심을 끌려면 파격을 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사진은 뭐냐? 중국의 난징에서 복숭아를 판매하는 분이 저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저 사진이 중국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일간지에서 전부 저 기사를 썼어요. 전 세계에서 저거를 다 한 번씩은 언급을 했습니다. 뭐를 입혀놨어요? 복숭아에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진을 제가 딱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2년 전에 이거 넘사스럽게 저런 걸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업은요, 하는 순간 어때야 되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사업해서 실패해봐서 알아요. 전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내 상품을 시험 구매하고 그 상품이 사용해보니 편리하고 괜찮아서 다시 구매하게끔 해야 되는 건 사업하는 사람의 의무예요. 그 옆에 뭐라고 지금 9시 뉴스에 나왔냐면 제목이 국내 최초 누드 산림욕장에 갔더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장군의 편백나무 숲이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저거 소개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됐냐면 3분 정도 됐습니다. 그럼 9시 뉴스에 3분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몇 억대요. 제목을 하나 저렇게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니까 9시 뉴스에 홍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 뉴스래요, 저게.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광고를 했으면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 영상이 온라인상에 남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저 사람들이 돈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체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거하고 플랜카드 만든 거 말고는 돈이 든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회장님을 만나서 선물을 귀한 걸 줘야 된다고 2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때 회장님이 시큰둥해요. 왜냐?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내가 3만 원짜리 귀하게 어디서 찾아서 선물을 싸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싸면 선물로 귀한 게 아니라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좋고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에 명함을 꽂아놓는 것보다 3만 원짜리 선물이지만 거기에 손편지를 써서 박스를 담으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그게 마음을 훔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메일을 100번 던져요. 이메일을 100번 던지는 것보다 손편지를 한 번 쓰는 게 훨씬 더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첫 번째, 악필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글을 잘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시래도 조금 베껴 쓰고 감사합니다라고 쓰면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메일 1000통을 받으면서 감동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손편지를 받고 감동하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한 통을 받지만. 그죠? 그게 마케팅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제일 첫 번째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뭐가 일어나냐면 고객의 눈에 스타핑이 일어나요. 생각의 스타핑이 일어난다고. 누구한테? 우리 장 이장님한테, 우리 이 박사님한테 스타핑이 일어나야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돼 있다고. 근데 스타핑이 안 일어나면 어떠냐? 끝난 거야. 그죠? 그게 관심 끌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관심을 끌려면 어떠냐? 보세요. 뭐라고 써놨냐면 인식습관 깨기야. 고정관념, 업계관행, 현실안주, 편견, 역발상. 역발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큰 꿈을 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러면요, 큰 꿈을 꿨으니까 당연히 유엔 사무총장이 됐겠지.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글을 쓴 걸 보니까. 시골의 어린아이가 작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꿈을 꾼 애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되지? 그래서 작은 꿈이라고 하는 게 뭐인지를 사람이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통념을 깨야, 고정관념을 깨야,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라고 하는 걸 깨야 새로운 게 생기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된 것을 결합시켜야 사람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힘이 생겨요. 그게 창조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역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근데 나는 이걸 무슨 쪽이라고 보냐고 항상 오른쪽이라고 봐요. 보세요. 원이 있어요. 원 속 정점 안에서 바깥은 어디냐? 안에서 제일 먼 데고, 그렇죠? 이쪽은 이쪽에서 제일 먼 데일 뿐이에요. 이게 속 끝이고 이건 겉 끝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한계를 뭐라고 정할 거냐고. 이걸 속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아니라고 해야 돼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서 어느 위치와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 될 수도 있고 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뀌라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정답은 없다. 내가 그 상황에 맞게, 그 고객에 맞게, 우리 사업의 실정에 맞게 내가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사업의 세계예요. 마케팅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성공 방정식이 있냐고 물어봐요. 있으면 내가 돈 벌어. 그 성공 방정식이 있어서 그걸 사면 당신이 돈을 번다고 하면 돈을 내고 사야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신 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받고 멘토링이라는 걸 하느냐? 점검해주는 방법은 있어요. 이런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하는 방법은 누가 찾아야 돼요? 결국 본인이 찾는 거예요. 왜? 누구 사업이기 때문에?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공감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감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와 사용에 편의성이 있지 않으면 공감은 일어나지 않아요. 질은 나중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질이 중요하대요. 근데 질이 전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구매하기가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들. 전문가가 만든 제품으로 전문가를 위한 제품을 만들면 기능적으로는 더 완벽할 거예요.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샀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먹을 때마다 어떠냐? 불편한 거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일은 나이가 40대 이후의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일은 커야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게 30대로 내려가면 어떠냐? 과일이 머리통처럼 크면 이건 과일 중에 쓸모없는 과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깎을 줄을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게 나를 만드니까. 줘도 안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생각은 어떠냐? 내 손 안에 들어와야 그게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일이 지금 30대와 20대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과수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농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품질 향상으로 외국산 과일의 공세를 막아내겠대. 아니, 고객은 품질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본인네들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칠레산 청포도는 먹지만 캠벨포도를 30대 주부가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당도가 떨어져서 옛날보다 당도가 30%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캠벨포도를 안 먹냐? 일단 우리나라 캠벨포도를 먹으려면 농약 씻어내려고 수돗물에 5분간 씻어야 돼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해야지. 체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물기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5분간 기다려야 돼요. 먹고 나죠? 먹는 순간 어떠냐? 이게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요. 왜냐? 씨앗을 어떻게 할까? 생킬까 뱉을까? 고민하다가 뱉는 사람이 있고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껍질이 남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놈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칠레산 청포도는 어떠냐? 그냥 입에 넣으면 되게 돼 있어요. 남지를 않아. 어떤 걸 선호하겠습니까? 이건 맛과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만 양갱이 품질이 좋다, 맛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먹기 편하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간식으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만들면 그게 베스트인 거예요. 감자칩 중에 프링글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왜 많이 팔리는? 갖고 다니기가 편해요. 우리나라 감자칩 어때요? 갖고 다닐 수가 없어. 왜? 부서져서. 그죠? 그러니까 휴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먹기가 불편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농식품을 하시는 분들이 먹어보면 맛을 안대요. 전통주 하시는 분들이 뭐라냐면 우리 막걸리 드셔보시면 맛이 다른 거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고객은 뭐라냐면 마시기 전에 보는 순간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보는 순간 저게 달콤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을 때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고객과 생산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맛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객이 하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맛이 좋다니까, 품질이 우수하다니까, 왜 재료를 이런 거 썼어. 근데 그보다 좋은 재료 쓴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어떠냐? 막걸리를 만드는데 왜 이걸 넣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사장님이 넣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좋은 막걸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재료를 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색다른 맛이니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될 일을 이런 재료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쳐드세요. 이렇게만. 마케팅은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좋다 나쁘다, 맛이 있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건 고객 입으로 하게 만드는 거고, 정말 막걸리 중에 제대로 된 걸 만났구나라고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건 고객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정반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요? 제가 보통 이 마케팅 전략 강의를 하면 24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40시간 정도를 해요. 그래도 사실 잘 못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좀씩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관심 주제로, 이제까지 거의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던 이야기라 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 두세 분만 질문 받고. 그러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이렇게 샘플 먼저 가져온 6개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군납을 들어가게 이제 결정이 돼서 군납을 팔아야 되는데. 네. 군인들이 그거는 군인 젊은 20대 청년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 걔네들이 그걸 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네들이 먹게 만들면 아마 나와서도 찾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름도 젊은 이름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 좀 걔네들이 나와서라도 찾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정말 세련된 디자인으로 납품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장으로 따진다면 그냥 이렇게 납품해서 그냥 파는 게 돈. 네. 군납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네. 이렇게 6개 들어있는 거 네.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선물용, 진열용으로 예, 나오는 예. 거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갈 건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군납을 성공한다는 거는 젊은 사람의 입맛을 걔가 쭉 먹어보면은 나이 먹어서도 나가서 찾고 사회에 나가서도 네.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인데,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그 6개짜리 군납을 네, 판다고? 그럼 6개를요, 색깔을 다 달리하는 걸 개발을 하세요. 네. 왜냐, 그래야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먹어. 그래야 더 많은 양을 먹는 거예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사용자 수, 내 고객 수, 그리고 일회 먹는 양, 먹는 빈도수, 그 용도에 따라서 이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먹게 만들려면 똑같은 색으로 만들면 질려서 2개 이상 안 먹어요. 근데 색깔을 달리하고 소재를 조금 달리하잖아요. 끝까지 한번 먹어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하시고, 이걸 먹게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료를요, 이 기본 양갱에다가 블루베리를 조금 넣고, 네. 하다못해 딸기를 넣고. 저게 지금은 그 세팅된 그게요. 기본 양갱, 탑양갱, 딸기, 유자, 밤양갱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재로, 제가 보기엔 앞으로 블루베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일로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블루베리 하나는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는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되겠지만, 디자인을 좀 기존의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요. 차라리 홍익대 시각 디자인하는 애들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걔네들 디자인 눈높이로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너희들이 먹을 거 디자인 좀 해달라고 하면 장학금 주는 셈치고, 판에 박힌 디자이너들한테 맡기면요 아주 엉망진창이 나옵니다. 양갱답게 만들어요. 근데 양갱 안 닿게 디자인이 나와야 돼.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백화점에서 네. 떡 매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백화점에서 떡 매장. 근데 그 앞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네. 저희 매장 테이블이 아니라 네. 백화점에 그냥 쉬어갈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네. 다른 매장에서 뭔가를 사서 고객들이 거기 앉아서 물을 먹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떡을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물을 먹을 만한 메뉴를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떡도 그렇게 앉아서 뭔가 식사 대용으로 먹을 만한 걸 한다면 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셔서 예. 그런 건 어떨까요? 아, 그게, 그 떡을 간식으로 먹게 만들려면 떡 같은 느낌이 안 들어야 돼요. 오뎅을 간식으로 먹게 만들려면 어묵 간식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로케를 만들어낸 거야. 어묵 고로케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애가 삼진 어묵의 셋째 아들, 3대째. 그 어묵을 바게트 같이 생긴 그런 카페에서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뎅 파는 후질그레한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떡이 건강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빵처럼 많이 먹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헤비하거든. 그러니까 떡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가능하면 라이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떠냐? 예를 들면 누군가는 떡 속에다가 찹쌀떡 속에다가 딸기를 넣어서 찹쌀떡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라면 그 앉은 자리에서 간식으로 굉장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떡으로 이렇게 앉아서 많이 남겨서 먹질 못해요. 떡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이게 목이 매게 돼 있어요. 빵은 그렇지 않아요. 빵은 먹으면 목이 매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입안에서 침이 돌아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 특성이, 상품의 특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딸기로 아니면 키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만들어서 진열해서 사진과 함께 팔 수만 있다면 그 앉은 자리에서 간식으로 먹는 데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떡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떡은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양갱은 양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상품명을 제대로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긴 하지만 그거를 보세요. 떡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라이스 케이크야. 그죠?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면 뭔가 젊은 아이들 입장에선 나하고 친숙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품명이. 그런데 떡이라고 쓰는 순간 어떠냐? 젊은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떡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했냐? 떡집이라고 적어놨어. 그러고 젊은 사람 들어오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떡집일수록 이름이 좀 더 젊어야 돼요. 좀 더 모던해야 된다고. 근데 보통 어떠냐? 종로 떡집. 예? 낙원 떡집.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느냐? 옛날 단골인 60대, 50대 할머니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그런 가족들 아니고는 거기를 안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화창한 10월의 첫 휴일 주말 와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강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오신 분들이 정말 절실함이 있어서 숨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께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